조용한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70을 넘기셨고 겉으로 보기엔 잔잔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속마음에는 꽤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제는 아내보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더 움직이더군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지 요즘 새삼 느껴집니다. 이 말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며 겪는 감정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깊이 있게 찾아옵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60세 이후부터는 사회적 역할이 줄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족과의 대화는 줄고 아내와는 습관처럼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이때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바람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60 이후 바람을 피는 남자와 끝까지 배우자 곁을 지키는 남자의 결정적인 차이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비난하거나 누가 옳다 그르다를 가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며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남편이 언젠가 한 번쯤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던 적이 있으셨다면, 또는 당신 스스로가 마음의 균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한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나이와 함께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더 외롭고 더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흔들림을 붙잡아주는 힘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내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차이를 하나씩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외로움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습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울타리를 벗어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생깁니다. 이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고 누군가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길 바라는 깊은 결핍에서 비롯된 외로움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이 외로움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조용히 표현하지 않고 밖에서 채우려 합니다. 처음엔 그저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 밥 한 끼 같이 나누는 인연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반복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정서적 외로움이 금세 감정적 유착으로 번지게 됩니다. 반면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곧장 타인에게 내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먼저 대화하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요즘 왜 아내와 말이 줄었을까?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이 커지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흔들렸던 적 있어요. 산책하다 마주치는 사람이 웃으며 인사해 주니까 괜히 기다려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묵묵히 차려준 밥상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평생을 걸어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가? 그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디에 기대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외로움을 외부로 흘려보내고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그 외로움을 안으로 끌어안으며 그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존중과 회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차이가 60 이후 삶을 함께할 사람을 지키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관계의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사랑이 감정이었다면 60 이후의 사랑은 책임입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엔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무심함과 오해, 서운함과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책임은 그대로 둔 채 감정만 새롭게 느끼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는 내가 잔소리꾼이고 밖에서는 칭찬받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내는 나한테 늘 지적만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뭐만 해도 웃어주니 괜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이런 말은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나눠본 적이 없기에 불편한 말도 정리할 과거도 자식 문제도 없는 가볍고 달콤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피한 환상입니다. 반면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린 말은 줄었지만 묵묵히 살아왔고 그 시간만큼의 믿음이 있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무게를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관계를 감정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얼마나 채워주는가.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책임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준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헌신인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돌아옵니다. 비교해도 결국 지금의 인연이 가장 단단하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의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대화하려고 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책임이란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다시 설레게 하진 않지만 나를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진짜 관계를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새로운 감정에 빠지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오래된 책임을 지키며 진짜 사람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그 차이가 세월이 쌓일수록 삶의 품격을 갈라놓게 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지? 일도 끝났고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제 내 삶의 의미는 뭘까? 그 빈자리에서 어떤 이는 취미나 봉사 또는 가족과의 소통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누군가의 시선과 인정, 설레임과 자극에서 삶의 이유를 되찾으려 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대개 두 번째 부류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줘요.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이 말은 자신의 공허함을 타인의 반응을 통해 채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삶의 의미를 누군가의 인정과 감정에서 확인받고 싶은 욕망이지요. 문제는 그런 방식은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관심을 거두는 순간 그 의미는 다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서 찾습니다.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실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자신의 발걸음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함께했던 배우자와 가족, 좋든 나쁘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조용히 깨닫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외부가 아닌 내면의 통찰에서 찾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바람은 삶을 흩뜨리는 것이고 지켜온 것을 허물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정년 퇴직을 앞두고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던 시기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감사 인사라도 들어야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삶의 의미를 타인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선택과 태도에서 찾은 진짜 자립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누군가의 말에서 찾는 사람은 늘 그 말을 갈구하게 되고 결국 관계를 왜곡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나 자신 안에서 찾는 사람은 누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람을 선택할지 지켜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바람을 피우는 사람과 끝까지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의 차이. 그 중심에는 결국 감정을 다루는 능력, 관계를 대하는 태도, 삶의 의미를 향한 시선,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누구의 성격이나 환경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얼마나 들여다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은 그저 마음이 약해서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외로움을 외면하고 관계의 책임을 회피하고 삶의 허전함을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 할 때, 그렇게 마음이 틈을 만날 때 그 길은 너무도 조용히 당신을 데려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 한 끼의 위로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따뜻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감정이 얹히고 기대가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생각보다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가족 전체의 삶이 파문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배우자의 고요한 존재를 다시 바라보며 작은 고마움을 찾습니다. 그들은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그 무게를 짊어지고 그 관계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삶이 허전할 때는 바깥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쯤에 와 있나?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진 사람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들으며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흔들릴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이 어떤 눈으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아낸 날들의 무게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품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 하나가 바람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인생의 길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긴 세월 함께 살아오다 보면 당연한 듯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자주 잊게 됩니다. 말이 줄고 표현이 없고 눈빛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어온 그 시간이 이미 사랑의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 요즘 외롭다. 당신 손이 그립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자신에게, 그리고 곁을 지켜준 그 사람에게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이 나를 외롭게 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다정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허전함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땐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핍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관계 안에서 새로움을 찾는 연습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아닌 품격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품격이 나중에는 당신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며 존경을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당신이 지켜낸 침묵, 당신이 버텨낸 책임, 당신이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 그 모든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사람은 더 쉽게 흔들리고 더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합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을 낯설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삐걱거리고 삶이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괜히 외롭고 괜히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이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신뢰, 가족과의 믿음, 자녀들의 시선, 스스로의 존엄까지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은 언제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노년의 사례들이 말해줍니다. 바람이란 순간의 외로움은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된 믿음을 무너뜨리고 인생 후반을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맞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닌 현실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롭다면, 지금 흔들린다면 잠시 혼자서 산책을 하십시오. 햇살을 마주하고 바람을 느끼며 당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그리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은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이 당신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천천히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조용히 당신 곁에 앉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